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깔보는 눈빛이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 대화 중에 슬쩍 드러나는 그 묘한 기운 말이에요. 상대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경멸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혹시 억지로 웃으며 넘기셨나요? 아니면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침착한 얼굴로 버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공손함과 배려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넘기고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며 침묵하고 마음은 다쳤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그 습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점점 더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아. 말해도 되겠지, 거절 안 하잖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참고 넘어가는 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은 점점 깎여 나가고 마음속엔 불편함만 쌓이게 됩니다. 왜 그땐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당하는 쪽이었을까? 그렇게 후회가 밀려오죠.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고, 더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던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놓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겁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삶의 태도까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겉으론 친근한 척하지만 늘 깔보는 기운이 느껴졌던 사람, 가까운 사이지만 묘하게 불편했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과 다시 마주했을 때 이제는 침묵도 억지 미소도 아닌 분명하고도 품격 있는 말로 나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 3가지 말은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참아내고 불합리한 부탁을 받아도 괜히 분위기를 해치기 싫어 억지로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침묵하고 참고 있는 사이 사람들은 어느새 우리를 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 놓고 선 넘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침묵에서 나오지 않고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존중받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 3마디 말이 등장합니다. 이 3문장은 무례한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에게는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만은 않겠다. 나는 내 감정과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라는 선언이죠. 3마디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즉답을 피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내 책임이 아닌 일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이 3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꺼내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의 질이 달라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세 마디 중 하나를 써보세요. 침묵으로는 바꿀 수 없던 관계가 단 한 문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강한 말이 아니라 품격 있는 단호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짧고도 강력한 세 마디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정작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순간,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당신을 더 편한 사람, 쉽게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음 대화에서도 당신의 의견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관계 속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예의 바른 단호함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전 그렇게 안 봐요.처럼 직선적인 부정은 때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는 다릅니다. 상대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정중하게 드러내는 말이죠. 이 한 문장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말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도 무례하지 않고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말. 특히 이 말은 회의나 협의, 토론처럼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눠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고 모두가 어색하게 침묵할 때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이 사람 생각이 있네. 괜히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보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말의 속도와 분위기입니다. 서두르거나 위축된 말투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당신의 시각을 덧붙이세요.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당신의 태도와 위치는 달라집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맞장 구치기보다는 내 생각이 있다면 그 다름을 표현하는 용기.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의문이 들거나 내 입장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꼭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선언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한 보류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부탁과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건 고맙고 기꺼운 마음으로 수락하지만 어떤 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할게요는 무심코 나를 쉽게 넘겨주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쉽게 승낙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편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무슨 부탁이든 던져도 다 받아주는 사람,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억울해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지? 왜 나만 이용당하는 기분이지?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미루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고 내 시간과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경계입니다. 이 말의 가장 큰 힘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청을 던져놓고 바로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나는 내 감정과 상황, 에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 부탁을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주변에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함부로 말 걸기 어려운 사람, 판단력 있는 사람, 자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건 모두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보호막입니다. 실례로 한 중년 여성 강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부탁을 받아주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는 훨씬 더 정중해졌고 불필요한 요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구의 부탁 앞에서도 누구의 제안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과 태도, 부탁의 수위로 당신의 한계를 넘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도맡아 하기 시작한 일들이 당연한 듯 굳어집니다. 감사도 배려도 없이 말이죠. 이럴 때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당신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말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말을 입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무감이 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에는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감정, 책임까지 도맡다 보면 정작 내 하루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고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할까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깊은 자기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이 낯설다면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그건 제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그건 제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말의 형태보다 경계를 인식하고 선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뒤따르는 침묵입니다. 상대가 민망해하더라도 당황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말한 뒤에 웃으며 다시 태도를 흐리거나 곧바로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당신의 말은 가볍게 들리고 맥없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불편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함이라는 이름 아래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관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이 경계가 없으면 결국 책임을 넘기기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반면에 이 말을 단호히 하지만 예의 있게 전달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응답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정말 책임져야 할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선언이며 당신을 다시 존중하게 만드는 첫 문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말투, 표정, 태도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방식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세 가지 말,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생활 속에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대에게 나는 불안합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주기 쉽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낮은 톤으로 또렷하게 말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할 때 짧고 조급하게 내뱉기보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또렷하게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에 담긴 여유가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눈빛과 시선 처리입니다. 말을 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허공을 보면 상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은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주도권을 확실히 전달하려면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필요하다면 손짓을 곁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말한 이후의 행동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용기 있게 거절하거나 경계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부탁을 받아주거나 눈치를 보며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말의 무게는 사라지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죠. 예를 들어,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놓고 다시 손을 들어 돕게 되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경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뒤의 태도입니다. 한번 마음먹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 자체가 품격입니다. 또한 연습은 말뿐 아니라 자기 인식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말을 하려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내 감정과 목적을 의식하는 연습이 쌓이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말투와 표정, 태도를 함께 가꿔야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의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이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오승주 씨는 평소 예스맨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모든 부탁에 순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의 지시, 동료의 부탁, 후배의 의존까지 어느새 그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닌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시간으로 채워졌죠. 어느 날 상사가 회의 도중 당연하다는 듯 이건 오승주 씨가 자료로 정리해 주실 거죠.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지만 상사도 이내 이해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승주 씨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는 달라졌고 그의 시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정혜린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 덕분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지만 동시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주말 늦은 밤에도 수업 외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감정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담을 요청하자 혜린 씨는 다음날 아침 단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후 그녀는 요청을 즉시 수락하지 않고 판단할 시간을 갖겠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시간과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김영자 씨는 가족 내에서 늘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의 문제에 언제나 조율자로 나서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친절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결정권마저 가족에게서 그녀를 제외한 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마치 통보하듯 가족 모임 일정을 이야기했을 때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조금 달라. 처음으로 그녀의 의견이 존중받는 순간이었고 이후 가족 회의에서도 자연스레 영자 씨의 말부터 듣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말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거절을 위한 말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참고 맞춰주는 삶은 때로 상대에게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비춰지죠. 하지만 진짜 존중은 단호하게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말,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존재를 지키는 선언이자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마음이 주눅 들어 있으면 말끝도 흐려지고 마음이 당당하면 말도 또렷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관계를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말한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오늘부터 말의 힘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세요. 말은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 였습니다.